안녕하십니까. 자연치유학교의 여산입니다. 오늘은 음양과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양과 체질을 알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체질이 양체질이라든지 음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식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양체질이라면 서늘하거나 차가운 것을 선택하면 건강에 좋고, 내가 음체질, 즉 차가운 체질이라면 뜨거운 성질이나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이런 것에는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추울 때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것은 생강의 특성이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으로 만든 음식물을 먹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수박을 먹게 되면 어떤가요? 더위를 식히게 되고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체질이 어떤 것인지 알면 좋겠고, 또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식재료를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선택해서 먹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음양의 균형을 잃게 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양체질이 있고 음체질이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특성을 가지느냐 음의 특성을 가졌느냐, 동물도 양의 특성을 가졌느냐 음의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생활하면 좋겠죠. 근래 들어서 우리 한의학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현성의 결여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재현성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재현성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지 않습니까? 두통약을 먹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가 낫습니다. 이것을 재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통약에는 강력한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열이면 열 모두가 통증이 멈추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이 한의학은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약을 처방함으로 말미암아서 효과가 떨어지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시래기를 먹고 대장암이 났느니 무엇을 먹고 어떤 암이 났느니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시래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체질을 알고 거기에 맞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내가 양체질인가 음체질인가를 알아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나누자면 음과 양이 있죠. 우선 음과 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음이란 것은 밤낮으로 따지자면 음은 밤에 속하고 양은 낮에 속합니다. 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음은 어둡다, 차갑다, 웅크러들다, 날카롭다,
느긋하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밝다, 뜨겁다, 흩어진다, 부드럽다, 급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음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은 양체질이다, 이 사람은 음체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음체질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걸 좋아하게 되고, 양체질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원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체질이냐 음체질인가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내가 양체질인지 음체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체질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음체질 중에서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일단은 차치하고 음체질인지 양체질인가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체질인 사람은 먹는 음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겨울에도 시원한 물을 찾게 되고, 또 냉면이라든지 팥빙수라든지 차가운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도 옷을 많이 두텁게 입지를 않습니다. 겨울에도 어떤 경우에는 얇은 옷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요. 음체질인 분들은 항상 수족이 차고 시원한 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음식 또한 시원한 물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양이 좀 적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조금 소심하거나 느긋한 면이 있죠. 그래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이 사람은 나는 양체질이다, 나는 음체질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음인인지 양인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라든지 내가 어떤 음식물을 먹는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식물성 식재료라든지 동물성 식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따뜻한 성질의 것이구나, 이것은 차가운 성질의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채소의 일반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따뜻한 기운을 가진 것들은 이 열은 항상 위로 치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또 따뜻한 체질의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옷을 자꾸 벗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나의 체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도 자기의 성질이 따뜻한 것은 본능적으로 열을 적게 받기 위해서 잎이 좁아집니다. 이것을 자연 질서에서 보면 상황에 맞게끔 진화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기의 성질이 뜨거운 것은요, 달래라든지 부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 생강, 강황, 고추, 당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잎이 굉장히 얇습니다. 잎이 얇다는 얘기는 내가 빛을 적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겠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의학 의학 서적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책에서는 따뜻하다, 어떤 책에서는 평하다, 어떤 책에서는 서늘하다,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것을 찾아보면 같은 재료를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은 평하다, 어떤 사람은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천 가지의 재료들 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서늘하구나, 따뜻하구나 판단하는 기준은 그 존재의 형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잎이 좁은 것들은 대부분 다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간쯤 되는 것은 평하구나, 아주 넓은 것들은 차갑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것을 살펴보면요, 배추라든지 아욱이라든지 이 연이라든지 토란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잎이 넓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성질이 차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추 같은 것들이 성질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어떤가요? 잘 상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잘 상하지 않아서 겉잎만 떼고도 아주 싱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부추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각 재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